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아나운서 박현선입니다. 이번 주 TV 특강에서는 온고지신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만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역사를 바라보던 관점이 아닌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색다른 역사 기행의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흥미로운 강연을 이끌어주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종호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종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활발하게 과학 저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예, 그렇죠. 사실 그 전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과학자라고 들었습니다. 나라에서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요. 네. 원래 전공은 어떤 분야신가요? 원래 전공은 건축이었는데 불란서에서 기계공학하고 그다음에 로켓 추진연료체로 해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역사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1977년도에 과학기술연구원에 처음 들어갔더니 거기에 실험등이 어마어마한 기자재가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 그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밀레 종을 복제했는데 그 복제한 시설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죠. 근데 그것이 하도 크다 보니까 신라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신라분들이 뭐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도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자동주물기 이런 거가 없었는데도 만들어봐서 하도 그것이 상당히 궁금해갖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제가 만일 이 분야를 한번 시작한다면 상당히 그 좋은 결과를 얻을 거다. 그래서 계속 그 우리 유산하고 과학을 접목시키는 일을 했더니 지금은 뭐 여기서 불러줄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TV 특강 통해서 에밀레종 이야기를 포함해서요,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과학을 통해서 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만년 오랜 역사와 한글과 인쇄술 등 수많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을 간직한 우리의 역사. 하지만 정작 우리 역사의 우수성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엄격한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그 의문을 풀어보는 첫 번째 이야기는 신화를 넘어 역사의 일부가 돼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고조선에 대한 과학적 고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종호 박사와 함께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펼쳐진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역사 속의 과학 속의 역사를 다루고자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고조선이라고 그런다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역사를 아주 고문스럽게 만든 장본이기도 하지요. 고조선 자체가 13세기 말에 이련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시기가 고조선으로부터 무려 3000년이나 됩니다. 좌측에서 그 2006년도 판신을 본다 그러면요, 이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국하였다고 한다는 한마디로 카더라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믿고 싶으면 믿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2007년 이 국사에서는 그 내용이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건국하였다고 한다에서 다고 한, 그 바로 석자만 잘랐는데 그 내용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2007년도 판서부터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단군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 이렇게 가리켜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이유가 바뀌어진 것이 저기 붉은 판에서 보면 덕디금 새김무늬,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톡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빨간 거를 보면 이때가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으로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가 본격화됐다. 청동기라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고인들도 이 무렵에 나타나
한반도에 토착 사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즉 한국의 이 국가가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당군고조선이 신화일 가능성이 있지만 2000년도에는 신화가 아니라 확실하다는 이 뜻은 교과서의 변경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확보한 증거가 물론 과학이 해결해 준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측에는 교과서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동이족의 근거지인데 4400년 전에 첫 번째로 국가 성립의 이 증거가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그 증거가 있다면 도대체 어디냐, 그 중심지가 어디인가가 중요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을 해서 고조선이 실제로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처음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인돌이 설명이 됐는데요. 고인돌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5만여 개 중에서 80에서 90% 이상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나라입니다. 이 고인돌을 뭐 형태로 본다면 너무나 많이 보셨을 건데 제일 우측 하단부에서 그 큰 돌 위에 뚜껑돌을 올려놓은 거, 이것이 전형적인 북방식 고인돌로 이 만주나 북방에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의 연대는 매우 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상단부에는 두 번째로는 이 기둥이 약간 적어지죠. 그 다음에는 좀 더 적어지는데 사실은 이 고인돌을 만드는 게 매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좀 꾀를 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남방 지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인돌의 중요성은 이 자체를 청동기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청동기는 국가의 개연성을 인정을 하는데, 물론 국가를 세우는 데에 청동기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마야나 그 잉카는 청동기가 없었는데도 제국을 이루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동기에 국가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 청동을 만들 실력 정도라고 그러면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고인돌이 다른 데하고는 달리 이 무덤이라든가 이와 같이 부장품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고인돌이 언제 생겼느냐가 중요하죠. 고인돌의 상한선만 본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국가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놀랍게도 좌측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그것이 무려 5000년이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5000년 전에 고인돌의 개연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벽입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뭐냐? 무언가, 누군가가 나의 것을 뺏으려고 생각을 할지 모른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걸 지켜야죠. 이 지키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만드는데,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좌측에 이 평양의 황대성의 고인돌인데 좌측에 약 300m 토성의 흔적이 있는데 그 위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성이 고인돌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고인돌이 4500년이나 됩니다. 토성은 그보다 올렸는데 무려 5000년이나 되죠. 이 5000년 전으로라는 것은 우리 당군이 4300년이라니까 거의 1000년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고인돌 별자리입니다. 이 고인돌 별자리는 뭐 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꿈과 희망을 주죠. 그런데 별자리는 어느 한 사람이 하루에 이렇게 하늘만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을 관찰한 사람들이 후배에게 지식을 계속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별자리의 지식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